이게 똑바로 보이는지 영상이. 내가 근데 계속 하기엔 안 헷갈렸어. 이제는 뭐 하려고 했는데 나 그거 나도 안 하니까 자신이 없어. 틀리더라도 그거 할까 그럼 화자 통일로. 틀릴 수도 있는데 하자. 그러니까 나는 화자 통일로를 내가 많이 안 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잖아. 몸에 익으면은 딱딱 나오는데. 애들은 큰애는 발을 다쳐서.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여름 날씨입니다. 여름 날씨.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일기에 보니까 뭐 내일 오후하고 모레는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농사 지시는 분, 또 여행이나 뭐 이런 거 계획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기예보를 좀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드 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가 777회입니다. 오늘 6월 달에 우리는 여러 가지 날들이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날도 있고 또 호국 보훈의 날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민중의례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셔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땅의 민주화와 또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하신 호국 인민들을 위한 묵념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요 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율동맘 나오셔서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천 율동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 평화광장에서는 이렇게 매일 집회마다 우리 율동맘에 오셔갖고 우리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주는 율동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율동맘들이 뭐 전에 광화문에 집회 예를 들면 광화문으로 또 대구로 예를 때는 대구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거 아시죠? 예, 특히 지난 5월 달에도 인근 지역으로 연대를 가서 율동을 하고 했었습니다. 예, 거기 갔을 때 율동맘들 다니시는 또 교통비를 좀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받으신 또 교통비마저 우리 김천 촛불에 후원으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큰 박수 달라고 예, 율동맘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순서를 제일 먼저 우리 소승리 소식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백창호 목사님 발언 이어갈 계획입니다. 소승리에 뭐 또 이렇게 좀 귀한 손님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귀한 손님이 왔다는 뭐 소식도 한데 우리 강현욱 교무님 모시고 소승리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그 소식은 준비는 안 했었는데 해야 될 것 같네요.
지리산에 살던 그 반달곰이 예전 언제에서 작년에 수달산으로 수도산 자꾸 수달산이라고 그래요. 예, 준비 안 한 티가 이렇게 나죠? 예, 수달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있긴 있잖아요. 예. 예. 수달산은 없어요? 어쨌든 수도산에 내려왔던 소식이 작년엔가 있었어요. 재작년에 하여튼 참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제 그냥 이 근처 그 만덕산이래. 네, 그쪽 달마산 쪽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드 기지 안에 들어왔대요. 네. 사드 기지 안에 지질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우리 동물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받고 사과했습니다. 거기 있어달라고 했다가 어쨌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갔다가 국방부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제 신고해서 현재 아직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아직 소송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는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게릴라 작전을 좀 펴줬으면은 좋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걔가 거기서 두려워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 우리 욕심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동물권을 위하여 빨리 이렇게 포근한 보금자리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아직 거기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근처에서 뭘 먹지 했는데 꿀을 좋아한다면서요. 반달곰도 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근처에 과수농가들 이렇게 피해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예, 우리한텐 좋은 소식, 곰에게는 나쁜 소식.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 체제는 점점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 폐악질의 주인공은 이번에 상그릴라 동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한미일 MD 체계를 어떻게 보면은 계획을 공고히화하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 동아시아의 어떤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와중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MD 체제의 가장 핵심 무기인 이 사드의 정식 배치의 일환인 기지공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편승하는 이러한 패착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외교적 패착을 저질렀을 때 짓밟히는 건 누구고 피해 입는 건 누구냐? 그것이 민주행 정부냐?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이냐? 결국 그것을 직접적으로 피해 입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신 국민들, 민중들이라는 건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7일 이후 끊임없이 국민들을 팔아넘기는 외교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철의 평화에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그리고 그 수장인 사드 배치의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면서 사드 기지공사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11시 청와대 앞에서 행했습니다. 김천과 성주 대표, 그리고 원불교 대표, 그리고 정북행동 대구경북 대표 등 사드철의 평화위의 각 주체 대표들이 올라가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요구가 담긴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드 기지공사 계획 철회 요구와 함께 이 철회 요구에 대한 직접적 명령권자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면담 자리를 마련해라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자회견에 대통령 서한문과 기자회견문이 동일하거든요. 이 서한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전 사드 기지공사 강행계획, 주민과 연대자들은 결사의 각오로 막을 것이다. 사방이 비명소리였다. 전투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물로 목을 감고
파이프에 자신의 몸을 이어 스스로 바리게이트가 되어 저항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찰들은 아랑곳 없이 커터칼을 목에 들이밀며 걸쳐진 그물을 끊고 하나하나 진압해갔다. 주민과 연대자들의 비명과 울음 너머로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공사 차량들이 하나둘 진박교를 지나갔다. 이 모습은 2018년 4월 23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앞두고 한반도 전체 평화의 환호성이 울려 퍼질 때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사드 기지 공사에 의해 일어난 호성리 진박교 위에서의 참상이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라고 했다. 2017년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비판한 박근혜 정부와 같은 명분으로 주민들을 짓밟고 추가 배치를 강행한 이후 수천 명의 경찰이 3번 더 소성리를 짓밟았다. 그리고 소성리는 지금까지 경찰의 버스가 상주하며 감시를 받는 요주의 마을이 되었다. 2017년 6월 박근혜 정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인정하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정책은 2017년 9월 7일, 11월 21일, 2018년 4월 12일, 23일 남북미 간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 또는 중요한 교류에 있을 때 미국을 달래기 위해 바쳐지는 제물로서 반복해서 사용되어 왔다. 여기 있어 여기. 그리고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어진 경색된 국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또다시 화난 미국에게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한국군 장병들 필기를 대며 공사의 당위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작년 기지공사 때 역시 한국군 핑계를 대며 시작한 공사에서 결국 완성한 것은 미군들의 숙소였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방부가 한국군 파견 근무의 근거로 주장하는 소파 제3조는 주한미군의 출입의 편의를 돕는 정도의 내용일 뿐 한국군이 경계 근무를 설 수 있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또한 미군의 출입을 돕는 것마저도 한미간 합동위원회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으나 국방부는 이 사안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즉 국방부가 진정으로 한국군 장병들을 위한다면 숙소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파견된 장병들을 원대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행하는 이번 사드 기지 공사가 88 올림픽을 앞두고 상하봉송길에 상계동 판자촌 치우듯 한미 간의 외교적 만남에 방해가 되는 우리를 치우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이용해 국방부에 압력하는 적폐들이 준동하는 것인지는 우리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드가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정식 배치를 향해 가고 있고 이번 기지공사 또한 그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폐악질로 인해 한반도 평화정세가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 이때 한반도의 평화의 당사자로서 명확한 평화의 횃불을 들지는 못할 망정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다시 국민들을 짓밟는 선택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외교적 판단으로 서슴없이 국민을 짓밟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 이 정부를 지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한다. 그리고 우리는 요구한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 강행하는 사드 기지공사 계획을 중단하라. 대한민국을 미국에 전략기지화시키는 불법 사드를 당장 철거하라. 위 요구에 대한 사드 배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5일 사드철의 평화회의.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국방부가 아니 이 정부가 소성리에 어떠한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했을 때 그 근처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7일 그리고 11월 1일, 11월 21일은 북과 미국이 말전쟁을 한참 하고 있었던 때고 그리고 4월 11일, 4월 23일은 남북 간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왜 이런 시기들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기지공사도 원래는 3, 4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기로 계획되던 날이었죠. 근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지금 일정이 미뤄지다 이번에 트럼프 방한 전에 기지공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왔습니다. 물론
국방부가 트럼프 방한 전에 우리는 해야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근데 한 번은 우연인데 두 번, 세 번 되면 우연은 아니잖아요. 목적이 그리고 의도가 명백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외교적 카드로서 국민들을 짓밟고 팔아넘기는 이 문재인 정부를 인정할 수 없고 그 행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사의 항전으로서 선언할 것이라 결사의 항전을 할 것이라고 금일 사철의 평화회의는 결의하였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철의 평화회의와 상황실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징후가 있을 때마다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꼭 막아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천 시민대책위도 오늘 서울 청와대 앞에 기자회견에 함께했고 사드와 관련된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철회를 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냈습니다. 그리고 서한도 전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다음 구호를 하나 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빼고 평화하자! 우리 함께 평화하자! 예, 혹시 시원한 아이스크림 드시고 있나요? 예, 우리 최현정 부위원장님이 우리 시민들 덥다고 찬조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백창호 목사님 아이스크림 다 드셨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또 시원한 발언으로 시원함을 주실 우리 백창호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창욱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격주로 매주 월요일에 박한식 교수라는 분이 그 회고록을 내고 있습니다. 연재하고 있는데 혹시 박한식 들어보셨는지요? 유명한 그 평화학자, 평화활동가입니다. 예를 들자면 1994년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정말 그 영변 그 핵시설 문제로 그때도 굉장히 북미 사이가 아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서 정말로 영변을 폭격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보 직전에 이제 카터 전 지미 카터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 때인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긴급하게 북한을 방문해 갖고 이제 평화회담으로 돌려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1994년 제네바 합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물밑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가도록 물밑 작업을 한 사람이 이 박한식 교수입니다. 그 1회 때 이제 그 이야기, 그 제네바 합의가 나오기까지의 그 이면에 대해서 아주 정말 실감나게 그 쓴 걸 제가 읽어서 이제 이렇게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엊그제 월요일 날 나온 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그 남쪽 지방에 살다가 이제 워낙 일제 수탈이 심해서 그 선대가 일가를 이끌고 이제 만주로 갔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만주에서 보냈는데 이분이 왜 내가 평화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평화병에 걸렸다. 하나는 뭐냐면 그때 국공 내전이 아주 심각할 때였나 봐요. 그 국민당대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와 모택동의 그 공산당이 이제 서로 이제 세력을 넓힐 때였거든요. 그 국공 내전에서 그 살육 장면을 본 거예요. 사람 죽일 때 요즘은 그냥 총으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폭탄 떨어지면 간단하게 죽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살상 무기가 없잖아요. 뭐로 죽였겠어요? 죽창, 뭐 농부들이 쓰는 그 농기구 이런 게 이제 그냥 살인 무기가 돼서 서로 죽이고 상하고 하니까 그 피 터지고 쉽게 안 죽는 걸 죽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타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박한식 교수가 그거를 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깊은 트라우마에 걸린 거예요. 정말 평화가 절실하구나. 두 번째 평화병이 걸리게 된 두 번째가 뭐냐면 중국에 만연한 아편병입니다. 아편 중독. 영국이 중국을 접수하기 위하여 아편을 퍼뜨렸잖아요. 그 아편으로 중국 성인 남자의 4분의 1이 중독이 됐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 그 시절 아편 중독자 사진을 보시면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알 텐데 바짝 마른 사람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속 그 아편 담긴 그 담뱃대만 빨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모습. 그렇게 그냥 평생 아편만 빨다가 죽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 생산적인 일은 전혀 못해요. 아편 중독이 되면은. 예. 그러니까 남자가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을 돌봐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람 구실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편이 중독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그 일본의 침략에 막 그 만주 빼앗기고 그 중국에서도 그 중일전쟁 일어나서 무수한 인민들이 학살당하고 그런 심각한 와중인데도 아편 중독이 되면 전혀 저항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게 이제 아편 중독인데 박한식 교수가 그거를 보고 아, 평화가 정말로 절실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는데 그 아편 중독이 된 현실을 우리나라의 이런 지금 외교 안보 현실과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 글을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들어보십시오. 미국이 무기를 팔아서 천문학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은 영국이 아편을 팔아서 불을 쌓았던 방식과 유사하다. 아편이 소비국의 민족 정신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무기 또한 수입국의 자체 국방 능력을 고갈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세계 최대 미국 무기 수입국이라는 데 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전 세계 미국 무기 수입 1위 국가이다. 미국을 맹종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한국의 안보정책 내지 안보병이 그런 결과를 빚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방산업체는 무기 판매하는 그런 사업체를 방산업체라고 하잖아요. 방산업체는 절대로 핵심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금 F-35K 전투기를 이제 우리나라도 수입하고 일본도 수입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천문학적인 무기를 수입할 때는 그 판매하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나라의 그 판매 조건으로 핵심 기술도 이전하는 게 부대 조건으로 늘 붙습니다. 왜냐? 워낙 천문학 고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는 그 무기를 수입하지만 이제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거를 이제 습득해 가지고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그 무기를 조달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판매 조건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F-35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일본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그렇게 핵심 기술을 다 이전해 줍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전혀 그런 이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아요. 계속 무기만 팔아요. 자,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핵심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작금의 안보 정책을 근원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한 영원히 미국의 방산업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야 그거를 습득해서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운영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니까 계속 미국의 방산업체의 바지가랑이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지가랑이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 무기라고는 다 미국의 그 방산업체 무기가 전부잖아요. 그걸로 여지껏 국방을 해왔고 그걸로 또 앞으로도 해나가야지 되는데 방산업체가 이제 나 모르겠다고 하면은 완전히 한국은 속된 말로 좆되는 거예요. 네. 그걸 운영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없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방산업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 무기에 중독된 남한은
영국 아편에 중독되었던 중국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한국은 미국 무기에 중독된 사실 그 자체를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력이 타락했다. 여기에 뭐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우리가 반박할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떡하냐 이렇게 페북에 이렇게 말을 썼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미 동맹을 부르대는 안보 마피아와 그 선전에 세뇌된 대중들이 미국 아편에 중독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38선이 그 근거진 그 예를 말씀드렸는데, 본 스틸 대령, 딘 러스크 대령이 한반도 소련이 남하하는 걸 저지하는 대안을 마련해 지시받고 둘이서 30분간 쑥덕공론한 게, 그래 한반도 지도 보니까 딱 절반 여기 38선이다. 여기 딱 선 그어서 이 이상으로 러시아가 소련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자. 안을 만든 거예요. 그게 분단선이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분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분단의 원흉인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분단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질질 그 고통에 겪게 하냐고 항의를 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오히려 그냥 계속 미국의 속국으로 우리는 그냥 종노릇하고 있어요. 미국도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 분단에 대해서 책임져라고 항의하지를 못해요. 한 새끼도 그렇게 말하는 놈이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냥 아편에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우리도 완전히 그냥 정신이 세뇌돼 버려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소송리에 갖다 박은 사드 철회 투쟁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그 뭐 80개나 되는 미군 기지 중에 또 하나가 늘은 건데 뭐 그게 대수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74년 이혼을 해온 이 종속관계에서 그냥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여지까지는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하는 대로 먹혔어요. 그렇게 왔어요. 효순이 미선이 지금 이제 그 추모공원 건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진실이 뭐예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워낙 그 제국주의 일방주의가 그냥 그 뇌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그 궤도 차량 지나가는데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들도 위해줘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피 지배 족속 그냥 그 인종주의에 입각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거기에 그냥 안보 마피아 이 새끼들만 거기에 기생해서 지들만 호가호위하고 무기거래해서 거기서 뒷돈이나 받아 챙겨 먹고. 뒷돈을 어떻게 받아 챙겨 먹어요? 스위스나 싱가포르에 거기 그 외국인들 그냥 그 비밀 계좌가 엄청 많다면서요.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들은 그냥 호가호위하면서 제 나라 시민들은 고통을 겪든 신음을 하든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도 안 하는 이런 족속이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그냥 계속 뭐 현실이 그러니 세상이 그러니 뭐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냥 이렇게 체념하고 뭐 무슨 보통한 사람들처럼 체념하고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임시정부 100년 기념으로 그때 이제 그 책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예. 막 무식하니까 뭐 공부를 해서 알아야죠. 단적으로 일제 때 독립투사들이 일제를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독립투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한민족 이 사람으로 양심이고 이거는 절대로 옳은 일이라는 걸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싸운 겁니다. 싸우다 죽고 고문당하고 감옥에서 그렇게 가도 이게 피할 수 없는 양심의 명령이니까 그냥 싸운 거예요. 저항한 거예요. 그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됐겠어요? 2천만 명의 0.2%예요. 많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 덕에 우리가 그래도 덜 부끄럽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숫자에 의존하지 맙시다. 우리의 결의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그냥 늘 하던 식으로 사드를 소송리에 박아놨어요. 이거를 우리가 기필코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무기로 우리가 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화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저는 불법 기자 앞에 가서 평화행동하는 게 이놈들 숨통을 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목을 조우는 거예요. 안 나갈래? 날 때까지 계속. 예. 그렇게 하는 이놈들이 공사를 언제 뭐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의 그 투쟁이 무서워서 부딪히기 싫어서 안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뭐 평화 그 불법 기자 앞에 가는 것도 그냥 뭐 어느 날은 갔다가 어느 날은 안 가고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고 사람 없다고 안 하고 그래 보세요. 거기 경찰놈이 맨날 우리 따라다니면서 오늘은 몇 사람이 올라갔나 오늘은 뭘 했나 그 다 동태보고 하거든요. 예? 그 보고가 어떤 보고가 가겠어요. 우리는 대오를 유지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불법 기자 앞에서 숨통을 조우고 이게 정도가 다 가니까 야, 저 사람들의 저 결의, 저 투지의 신념을 괜히 우리가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더 당하겠다.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들어올 때는 정말 이번에는 저 자신이 안 봐줄 겁니다. 그전에는 그 공사업자들 그래 이게 당신을 먹고 사는 일이니까 하고 그냥 조금이라 그냥 그 용납해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당신을 먹고 살아야지. 지금은 그런 마음도 전혀 안 들어요. 야 이 새끼들아 여기 아니면 먹고 살 데 없냐? 맞아요. 예? 저는 신학교 공부하기로 할 때부터 정말 완전히 극빈자로 살아가지고 지금은 돈 100만 원만 생겨도 제가 아주 떼부자가 된 것 같아요. 예.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 제 나라 시민들이 그냥 그 사드의 그 전쟁 무기 공포 아래 신음하면서 일상이 깨지고 삶이 바뀐 사람들이 제 나라 시민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만 그냥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양심이죠. 그걸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되죠. 이 결의로 우리는 끝까지 소송리를 지킬 것이고 불법 기지에서 그놈들의 그 사드의 부당성을 외칠 것이고 사드와 함께 미군 떠나라고 외치면서 우리도 때를 기다려야죠. 때를 기다리면 우리의 이 결의, 투쟁 의지, 조국을 생각하는 이 뜨거운 사랑에 할도 감복하고 그리고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 그 마음 하나는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함께 우리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정말 자주국가로 서게 하는데 다 그 밑받침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굳게 지키고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오늘 낮 더위가 날아갔습니까? 네. 우리 시원한 발언 해주신 우리 백창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 회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6월 10일 아시죠? 네, 원래 6월 10일은 60 민주항쟁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 김천에서는 하루 전날인 6월 9일 일요일 날 저녁에 60 민주항쟁 기념하는 촛불 문화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낮에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역 광장에서 민주항쟁 기념 사진 전시회를 합니다. 전부 다 뭐 농사일로 또 바쁘시고 한데 시간 되시는 분들 사진 전시회도 함께 해주시고, 혹시 자제분이나 뭐 손녀, 손자 분들이 쓰시면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으면 사진 한 장이 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가 직접 투표로 뽑아야 되지,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 당연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갈망하는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6월 9일 그날 또 서울에서 박준 가수님도 기타에 사드 결사반대 배너를 항상 달고 다니시는 분 아시죠? 네, 박준 가수님도 함께 해주신다고 흔쾌히 또 내려오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날은 조금 바쁘시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 동료해서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홍보물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입으로 주위에 전하고 말하고 하는 게 더 가장 큰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예,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참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집회를 마쳐서 6월 9일날 우리 순서에 보면 시민 합창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율곡동 뭐 체육관에 모여서 연습을 좀 했지만 더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집회 일찍 마치고 여기 광장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하고 돌아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에 제가 볼 때 한 60세 미만 되시는 분 다 참석해야 돼. 그리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참석해 주시면 더 좋고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무대가 다 올라가면 무대가 좀 꺼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일부 서시고 무대에 또 서시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합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집회 끝나서도 바로 가지 마시고 합창 참여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율곡동 아니 그 무실 삼거리에서 구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 왼쪽 편에 철길 옆에 보면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던데 우리 김동기 우리 시의원님 뭐 사무실을 냈다고 무슨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용도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잠깐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김동기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기입니다. 갑자기 불려났습니다. 이게 맨날 각종에 언제든지 불려나와가지고 지금 현수막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금 여러 번 만나긴 만났습니다. 사실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에서요 만났는데 카페 하던 자리인데 거기를 좀 청소 좀 하고요 재활용해서 큰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오시면 지금 이제 커피 기계까지 만들어 놨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두 커피 드실 수 있고요.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카페 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아담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이제 우리 뒤에 보이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이 기계하고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회도 하고요. 또 음악회도 할 수 있고요. 영화도 함께 볼 수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모일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오시면 거기는 카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밥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되고 하니까 가져오셔서 드세요. 과일 가져오셔도 되고요. 밥 가져오셔도 되고 거기는 제가 밥그릇이랑 숟가락은 다 있어요. 가스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신다고 미리 연락을 주신다 그러면 자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거기서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광장에서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김천에 이렇게 생존권을 가지고 우리 자주권을 가지고 다투어 나가는 우리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거점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시의회 회기 중인데 우리 시민을 위한 의정에 더욱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율동만 놓으셔서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율동만 마지막으로 오늘 집회 마무리할 겁니다. 9월 힘찬 9호로 마무리하고 집회 마치고 합창 연습 있습니다. 힘찬 9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하고 평화 오라. 평화. 감사합니다. 김혜영 선생님, 김혜영 선생님. 그건 아니지만. 핸드폰. 네, 합창 연습은 무대 앞에서 하겠습니다. 무대 앞쪽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